호남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 1,500조 원을 투자한다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이번 주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 구성을 강행하며 후반기 국회 독주를 예고했습니다. 이 정치권 소식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와 충남에 이어 오늘은 영남에서 국민보고회를 엽니다. 이번 주 내내 메가 프로젝트에 올인하는 모양새인데 이 대통령의 행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정말 낯선 숫자죠. 김용범 정치실장이 얘기한 대로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숫자입니다. 4,700조 원, 1,500조 원, 800조 원. 이런 숫자가 과연 가능한지 좀 의문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가능하다면 결국 근데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투자 집행은 기업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업들이 이걸 투자하고 그걸 공장을 돌려서 경제성을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글쎄요, 대통령이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그야말로 저 3대 프로젝트를 선전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 기업들은 뒤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조금 낯선 모습입니다. 기업들이 앞장서고 정부는 그에 대해 뒷받침하겠다, 인프라를 깔아주겠다, 또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이 앞장서고 기업들은 뒤를 따르는 모양새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낯선 모양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같이 얘기하는 것은 일부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전당대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행보도 좋지만 결국 기업을 앞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대통령이 앞장을 서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런 기업 압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제기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호남 특혜, 타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분열식으로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무래도 이제 3대 프로젝트 중에서 지금 제일 논란이 일고 있는 게 광주 지역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기업들이 강요를 통해서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런데 그 논란을 조금 대통령이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이거 광주 지역이 반도체로서 최적의 입지이기 때문에 기업이 결정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호남 소유론을 얘기하고 소외된 지역에 뭔가 더 특혜를 줘야 한다는 식으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낙후된 지역이다 얘기했고 거기다가 또 기업들이 강요는 아니지만 유도, 유인 정도는 했다. 이렇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언급을 자제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서는 기업이 앞장서고 대통령이 뒤를 따르는 정부가 뒤를 따르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데 이건 이렇게 앞서갔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직은. 근데 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개정상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이사회에서도 단순히 회사만이 아니고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가 이걸 살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420만 명 소액 주주가 있고 우리나라에 하이닉스가 118만 명인가요? 거의 5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주주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것인가 주주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인가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또 이게 지금 양날의 칼입니다. 호남 지역에는 일종의 좀 좋은 그런 긍정의 효과를 미치겠지만 호남 지역 이외에는 다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도 지금 광주만 그렇지 전북도 반발하고 있고요. 네. 경기도가 지금 이거 받다가 용인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경기도 지역이 제일 반발할 거고 이게 지지율 하락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될 겁니다. 광주 지역은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회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민주당이 결국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소수 야당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이 투트랙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야당 중진 의원들한테 골프 회동을 제안을 했어요. 이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의도는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야말로 쓴소리를 듣겠다 하셨다니까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또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 이제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 이해훈 전 의원을
장관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지자들이 좀 반발하지만 한찬식 전 검찰 그 고위직을 민정수석을 시킨 것도 그렇고 좀 긍정적으로 보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검찰 출신이건 어쨌든 능력 있거나 또 어느 진영 출신이건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 쓰겠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봐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야당 인사들과도 또 국회의원들과도 대통령이 수시로 골프 치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뭐 모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자주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여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이유, 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이유, 이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그 민주당이 주장하기로는 뭐 검찰 개혁을 신속히 완성하겠다. 그게 이제 검찰 수사권을 일단 뭐 뺏었다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검찰 수사권을 없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결국 경찰이 수사한 것을 이제 보안 수사권도 없애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신속히 완성하기 위해서 그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보면 결국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그런 어떤 행보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결국 역풍을 불러왔던 걸 보지 않습니까? 보안 수사권 마저 폐지하면 경찰도 스스로 지금 당혹스러울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법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인지수사권 없애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보안수사권마저 없애면 굉장히 특히 범죄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가 될 것이고 이게 결국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역풍이 불 것이다.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